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비전 토크 세 번째 방송.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이상준 회장님을 모시고 대담 프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대담 프로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이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희준다 여러분. 네, 이 회장님 우리 지난 두 번 대담 프로에 이어서 세 번째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모든 시선과 비전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걸 보면서 유학생들의 숫자가 미국 유학생들보다 중국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난 1, 2년간의 과정을 볼 때 정말 중국이 우리의 우방인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우호적으로 중국이 우리를 보고 있는가가 퀘스천 마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드 사태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국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중국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제가 이상준 회장님은 이제 동남아시아로 눈길을 돌리셔서 열매를 벌써 보고 계신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동남아시아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왜 중국에만 저렇게 의존하느냐. 아니 이분이 전문가가 아닌데도요. 벌써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브릭스 얘기를 꺼냈더니 이 대표님은 어떻게 그 분야에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과 대화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세계 시장으로 눈을 넓혀야 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를 제가 보게 됐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인도네시아. 인구면으로 벌써 몇 년 후면은 중국을 추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적인 측면에서 중국 하나 믿고 있다가 우리나라 대기업도 나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저희도 이제는 정말 전략을 좀 바꾸어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제2의 시장을 개척을 해야 맨날 중국에게 굴종적인 자세만 당하지 않고 저희의 비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에 눈을 보시고 이미 거기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데 그쪽 면에서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그 면에서 좀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이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보다는 프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보는 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역시 이 기술 그리고 또 이 고가의 제품 시장, 첨단 제품 이런 것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버려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에 나갈 수 있는 또 기술과 제품은 미국 시장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과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미국 시장으로 갈 거냐, 유럽 시장으로 갈 거냐, 또는 중국 시장으로 갈 거냐, 동남아 시장으로 갈 거냐, 이걸 우리가 잘 정책적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13억 인구를 가졌으니까 미국쯤은 버려도 되지 않느냐, 이거는 큰 정책적으로 오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중국이 한참 개방을 할 때 어떤 대그룹의 사장으로서 거기 투자를 위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3을 했는데 그때 내가 본 거는 물론 중국이 13억 인구라는 거를 가진 매력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 중국을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개방 개혁을 하면서 아주 이 경제적으로 개인당 소득이 낮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시했는데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서 그 시장을 판단했을 때는 중국이 우리에게 부족한 게 10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13억 인구라는 방대한 시장에서 한국이 당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 투자와
그다음에 이 상업에서 네. 중국 상인에 대해서 네.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인 정신에서 우리가 중국을 쫓아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첨단 기술 면에서 봤을 때 걔들은 이미 그때 그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과학 면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걔들이.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걔들한테 앞선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더 빨리 적응했다는 것뿐입니다. 네. 예. 그래서 모든 자원면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방된 우리가 노하우를 먼저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이 10년이면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장으로 있을 때 그룹에 그 출장한 레포트를 해줄 때 네. 10년 후가 되면은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제가 레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그 이후에 우리가 20년 이상, 30년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에서 가져갈 게 이제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우리보다는 일본 쪽에 더 시야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갖지 못한 앞으로 더 필요한 기술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과 미국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이 거래 평등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한테서 가져갈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중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남아에서도 제가 캄보디아에서 전자정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은 모든 돈을 중국이 투자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전자정부를 하자. 이거를 캄보디아 정통부에 몇 번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캄보디아 정부가 그 이 두 가지의 이유에서 지금 저하고 일을 하기로 한 거죠. 네. 첫째는 뭐냐면 중국의 전자정부나 정보산업은 아직은 한국의 수준이 아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캄보디아 경제가 많이 중국 경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정보산업 분야까지 특수 분야까지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면은 캄보디아 경제가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자정부만큼은 제가 제시한 모델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일본 같은 데를 지금 보면은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캄보디아의 전국의 지도를 만들어서 그 캄보디아에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그 제공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촬영된 정보를 일본은 기업체에다 줍니다. 그럼 기업체는 그 캄보디아의 모든 지리 정보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자원 투자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만큼 그 캄보디아 일본 정부가 그러한 정책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리 정보를 정부 확보를 해서 기업에 주무로 해 가지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그 지리 정보가 필요한 자원 개발 투자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정보 면에서 우리가 일본 기업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기업들이 앞장서서 자기 몫을 해야지 되지만 정부가 또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 캄보디아나 동남아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을 그 감지할 수 없는 상태. 예, 저희 정부에 가서 그 동남아 국가의 정부하고 접촉을 해보면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그 정부들하고 어떤 투자 면에서 협력 관계를 갖고 일본은 굉장히 전략적인 면에서 그 동남아 시장을 파고드는데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략이 없다. 이런 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그 정부가
그 인식을 해가지고 네. 중국이나 일본하고 캄보디아 시장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전략적인 경쟁, 정책적인 경쟁을 조금 더 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꿈들을 하고 싶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이제 비전을 제게 말씀해 주실 때,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이런 비전을 여러 나라에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게 캄보디아,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베트남을 시장을 개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좀 이렇게 인상에 남는 게 단순하게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책 사업으로 주도를 해서 이런 게 10개 나라, 30개, 40개 나라가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은 그 시스템의 중심에 한국이 그거를 주도하면서 예. 우리 국가적으로 앞으로 단순한 그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류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통일까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에서 그 비전을 한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 대표님께서 제가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나가면서 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참 감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꿈이고 어떤 큰 비전이기 때문에 개인이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게 과연 신뢰가 갈까? 그래서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사회자분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제 의도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는 정부가 뭐 빅데이터 센터니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 건지 그 빅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정보를 정보 자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공급해서 우리의 산업화를 시킬 건지 이런 전략 면에서는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시스템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적 전략이 부족하다 우리 이 사회에서는 그런 느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OECD 자금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지난 내가 2013년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한 40몇 개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측하기 한 6, 70개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정부 전자정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과 자금을 가지고 그 국가하고 조인을 하고 공동 발전을 하는 걸로 해서 그 나라의 그 정부 차원의 모든 정보를 그 나라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전략을 해가지고 그걸 70개 국가를 묶어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이고 그것이 앞으로 그 우리나라 정보 산업의 막대한 시장이 돼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인포메이션 실크로드를 개척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제 70살 당대에 할진 모르지만 내가 뿌린 씨가 후배들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한류의 열풍이 단순하게 뭐 젊은 세대를 통해서 노래 하나 한다, 그 다음에 드라마,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뭐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어서 이렇다면은 그들의 노래나 드라마가 아무리 인기래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뭐 어떤 사람들은 헬코리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남들이 만만하게 볼 나라는 아니라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거기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미 누가 인정을 하건 말건 우리 한류의 문화는 정말 세계적인 열풍을 갖고 있고 지금 뭐 방탄소년단 유엔에 가서 저런 연설을 하는 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싸이에 이어서 대단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정말 벌써 수십 년 전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어중 씨가 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가지 못할 정도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아주 사람을 작게 만드는 그런 현재 상황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좋은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어른들이 크게 이제 회개하고 자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이야기의 포인트를 좀 다른 데로 돌려서 우리 이 회장님은 뭐 기업도 열정적으로 젊은이들 못지않게 하시는데 또 취미생활이나 인생을 상당히 엔조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책도 여러 권 펼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회장님 만날 때마다 야, 참 마음이 청춘이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정말 찌들은 사회지만은 꿈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꿀 수 있는 시절에 꾸는 거는 꿈이 아닙니다. 이미 정말 아물깜깜한 때지만은 오히려 꿈은 이런 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Boys be ambitious라고 꿈을 줬듯이 이제 그런 비전과 도전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이제 한마디 해주시고 옛날에 2007년도에 나온 영화인가요? 버킷리스트란 그런 이제 한때 유행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암 말기에 병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가족 부양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을 우리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 해서 버킷리스트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써보자 해서 그것을 바로 실행해가는 그런 과정. 그 이후에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낡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버킷리스트를 갖고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제2, 제3의 앵콜 라이프를 살자 하면서 도전적으로 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상준 회장님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깐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방법을 보편적 삶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10대, 20대는 그 희망을 만들면서 꿈을 만들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는 20대, 30대에는 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또 기초적인 경험을 쌓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나의 인생을 성취하는 연대는 40대, 50대에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제 60을 넘어 70, 80을 가게 되면은 그때는 봉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그 캄보디아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지금 이 나이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젊어서부터 꿈꿔왔던 인생을 또 인생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거기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듯이 젊은이들에게 자기 일생에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삶에 대한 그 계획을 한번 짜보라. 그리고 그거를 큰 인생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90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내가 이번 10년은 무슨 일을 할 건지
다음 10년은 뭐에 도전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면은 앞으로 지금 사는 인생은 10년 전에 준비한 거고 네.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앞으로 10년 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절대로 헬 코리아 이런 말은 그 듣지도 말고 네. 입에 담지도 마라. 네. 왜냐? 내가 세계를 다녀본 중에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네. 이 대한민국을 내가 조국으로 가졌다는 거는 굉장히 복을 받은 겁니다. 축복을.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이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참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도전의 목표를 정해라. 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데 도전할 목표가 없으면은 그 육체는 살아 있어도 정신과 영혼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정부의 일부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청년 뭐 실업수당이라고 해서 돈을 공짜로 막 주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를 젊은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어떤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어줄 직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임시로 젊은이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럼 그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아무런 정책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정책도 없이 그냥 돈만 주는 것은 네. 영혼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목표와 야심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는 그런 그 정신을 갖길 바라고 네. 내가 그 경험을 한 거로는 세계 각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일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너무나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 자신이 그걸 볼 줄 모르고 네. 또 도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사회가 그거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회와 본인 그리고 시장을 삼위일체로 보고 앞으로 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시니어들도 나서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모델 제시하는 모델은 내가 평생 50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입니다. 네. 그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니어들이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산인 줄 모르신다 이거지. 예.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과거에 뭐 50년, 70년 동안 경제 발전을 해오는 과정, 정치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 우리는 그 제일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연령대의 그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 경제적인 경험은 외국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것이. 네. 그 가치를 우리가 그 한국의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후배들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그 같이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3회에 걸쳐서 우리 이상준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산업의 산증인으로서 또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그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아직도 몸은 늙었지만은 마음은 청춘으로 사시는 우리 이상준 회장님의 비전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콩고 공화국의 남편이 USAID 직원인데 따라서 2년간 가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기를 오빠 그 애들 말썽 부릴 때 이 콩고 공화국에 한번 보내서 한두 달 살게 해봐. 그러면 정신 번쩍 차릴 거야.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불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철학적인 얘기냐 그랬더니 오빠 콩고 공화국의 사람들은 500년 전에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예. 이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그들의 얼굴이나 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왜 한국은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최고의 연예인이 자살하느냐. 이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 과거에 비하면은 한국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불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그것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저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준 회장님 모셔서 뉴코리아 비전 토크를 이제 3번에 걸쳐서 대담 프로를 나눴는데 저는 정말 이런 어두운 참으로 암울한 요즘의 정치 안보 상황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이 뉴코리아 비전 토크입니다. 앞으로 우리 방송에 이상준 회장님 또 자주 종종 뵙기를 바라며 또 이렇게 많은 인생의 경륜을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우리 시니어들이 나와서 그 인생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나누면서 우리 뉴코리아를 만들어가는 비전 토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주제와 컨텐츠를 가지고 다가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나오셔서 이렇게 대담 프로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상준 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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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